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심리학 책이 놓여 있다라는 책입니다. 정인호 지음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는 심리를 읽고 빈자는 심리에 휘둘린다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부자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인간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다양한 행동 심리를 공부하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즉, 심리를 알아야 돈과 사람을 움직이고 돈과 부자의 탄생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미묘한 변화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으며 부자의 심리를 읽고 부자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행동 심리 등을 분석하여 부자의 사고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부자를 따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부자의 심리를 읽고 이해하여 부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실질 사례와 각종 심리학 실험까지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는 포도주 창고에 살아도 취하지 않습니다. 억만장자의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척 피니는 세계 대공황 시기인 1931년 미국 뉴저지에서 아일랜드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보험사,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탓에 피니는 항상 돈 벌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친구 아버지에게서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집집마다 다니며 파는 것으로 첫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집배원을 도와 편지를 붙였고 청소할 집을 찾아다니며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골프장 캐디, 파라솔 대여 일 등 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1952년 미국 공군에서 제대하면서 수당으로 634달러 33센트를 받은 피니는 돈을 보태 코넬대에 진학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여전했습니다. 학생들이 밤에 출출해도 마땅히 사 먹을 것이 없다는 점을 간파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기숙사 주변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 시절 내내 피니에게는 샌드위치맨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샌드위치를 판 돈을 장학금에 보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랬던 피니가 대학 동창이었던 로버트 월런 밀러와 공항 면세 쇼핑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면세점 그룹 DFS를 설립한 건 1960년입니다. 당시 유례 없는 경기 호황을 맞은 일본 관광객을 집중 겨냥하며 하와이와 괌을 시작으로 유럽 등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업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세계적인 면세점 체인으로 성장한 DFS의 매각 문제로 피니는 법적 문제에 휘말려 조사를 받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로 인해 그만의 은밀한 비밀 장부가 발각되었습니다. 뉴욕 컨설팅이라는 회사 명의로 15년간 수억 달러를 횡령한 듯 추정되던 비밀 장부의 정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악명 높은 피니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비밀 장부로 인해 피니가 15년 동안 남몰래 약 2,900회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으며 1982년
애틀랜틱 필랜스로피 기부재단을 설립해 미국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쿠바 등 도움이 필요한 나라의 의료와 교육 분야를 지원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수임료마저 깎으려 했으며 경제인 모임에서도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일찍 자리를 떠서 비난받던 피니의 반전 행동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DFS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 피니는 1982년에 설립한 자선재단 애틀랜틱 필랜스로피를 통해 전 재산 80억 달러를 모두 기부했습니다. 대개 기부자가 대학에 기부하면 기부자의 이름을 남기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피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재 척 피니의 이름이 붙은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에도 피니는 10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고 부인과 샌프란시스코의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자동차와 집 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이코노미 클래스로 비행하는 등 검약의 생활을 즐깁니다. 두 발은 한 켤레의 신발만 신을 수 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가 그의 좌우명입니다.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한다. 진정한 부자는 외면을 꾸미는데 흥미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자존감이 높아서 외면을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 또한 외부를 호화롭게 꾸미기보다는 내부를 신경 쓰는 편이 빈집털이의 표적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독서로 지식을 쌓고 구두, 벨트, 지갑 등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돈을 씁니다. 하버드 졸업생이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녔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부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카운터 시그널링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줄 서지 않는다. 2015년 뉴욕타임스에 미국에 유행하고 있는 폰스택 게임에 관한 기사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급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할 때 참가자들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한가운데 쌓아놓고는 먼저 스마트폰에 손을 대는 사람이 밥값을 내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취지는 스마트폰에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대화와 식사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본래의 취지와 다른 파워 게임의 면모가 있습니다. 더 오래 스마트폰에 무심할수록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부자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부자들은 스마트폰에 들이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부자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멀어지는 사이 지위가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스마트폰의 의존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자와는 달리 빈자는 중요한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의 타격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기다리는 시간을 가장 아까워합니다. 빌 게이츠가 2시간 줄 서서 스타벅스 굿즈를 공짜 득템한다거나 오렌 버핏이 쌕쌕 버거를 사 먹기 위해 1시간을 기다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투자하는 경우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 부동산 등 사업의 가치가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의 기간 정도입니다. 부자들이 SNS 사용 시간을 통제하고 시끌벅적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지 않는 이유는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할수록 장기적으로 부를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만하게 보내는 시간은 재정적 자립 또는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보다 큰 장애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행동 원칙입니다. 헝가리 축구 영웅인 페렌츠 푸스카스는 우승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시간 축구를 한다. 공을 찰 수 없을 때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한다. 85세에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4,000회 이상 콘서트를 한 20세기 거장 빌헬름 바크하우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주하지 않을 때는 주로 뭘 하십니까? 물끄러미 그 기자를 쳐다보던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주하지 않을 땐 연습을 하지. 부자는 하루 24시간 중 눈뜨고 있는 17시간 정도를 부자의 관점에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빈자는 30분 정도 생각하고 무의미하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왜 부자들은 하나같이 운이 좋았다라고 할까?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와 불가항력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을 우리는 운이라고 정의합니다.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계 부호의 대명사인 빌 게이츠는 운을 중요한 성공 요소로 꼽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빌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두 가지 말을 해줍니다. 하나는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입니다. 그것이 저의 성공 비결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어느 날 나비가 제게 날아와 행운을 준 셈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 중 운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주 성공한 부자가 한결같이 운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운이고 어디까지가 실력인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실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재능 수준이 최고에 가까운 사람 또한 많기 마련이고 제품과 서비스는 미흡한 부분이 거의 없는 무결점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착안한 부자는 운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인지합니다. 운을 인지하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차이를 일으킵니다. 운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실패를 운이 나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한 사람은 주위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반면 운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사람은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그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가 부자들을 부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줄 원동력입니다. 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한 사람은 자신이 이룬 그 어떤 성공에도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새끼를 겨우 해결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운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이 이스턴대 심리학자 데이비드 데스테노의 연구 결과에도 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성공에 고마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 아울러 공익을 위해 자기 노력의 결실 일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는 것도 운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서 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하면 실패에 직면했을 때 나와 상대를 용서하고 관대해집니다. 또한 자신이 번 돈의 일부는 운의 덕임으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않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부자는 돈과 시간을 거래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자유시간과 노동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유시간은 노동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즐기면서 쓰는 여가시간입니다. 노동시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진 일반 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은 자유시간과 노동시간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일하고 나머지는 여가 시간으로 보냅니다. 소득 효과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임금 상승 시 소득이 발생해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현대의 부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여가 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들은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에 따라 살아있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 없이 빈둥거리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운동하거나 성과를 위해 매진하고 있을 때 시간은 살아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빈부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빈자는 나중에, 부자는 지금.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자를 꿈꿉니다. 자주성가한 부자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우선순위에 올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가난한 이들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가난한 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서 성취 기록이 눈부십니다. 부자학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폴 맥케나는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백만장자를 인터뷰해서 성공 전략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실행력인데 성공한 기업가들은 대부분 새롭게 구상한 일이 있으면 24시간 내에 무엇인가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빈자들은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하면 되잖아 라며 끊임없이 나중에를 외칩니다. 도대체 그 나중이란 언제일까요? 사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에는 지금은 하기 싫다는 거부 심리와 기약 없는 그 나중이 오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즉, 새해부터는 매일 꾸준히 운동하겠다는 말은 새해가 되기 전까지는 침대와 한 몸처럼 붙어 있겠다는 뜻이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오늘은 놀겠다는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로 실행을 미룬다는 것은 겉으로 아무리 변화를 원한다고 해도 내면에서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겠다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실천하기로 한 시간이 되면 다짐은 다시 내일 그리고 내년으로 쉽게 미뤄집니다. 다음은 부자가 되는 키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다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부자는 무리지어 행동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대중적 판단에 근간을 둔 사회적 동조성을 뿌리치고 소수편에 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자는 쾌락 본능을 통제할 줄 압니다. 쾌락 본능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쾌락 본능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빈자는 일시적 쾌락으로 부자가 되기만을 바랍니다. 반면에 부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헌신하는 실용적 쾌락을 즐깁니다. 부자는 불황에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는 자신의 조건이나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불황이 와도 왜라고 묻지 않고 해볼까라고 물으며 게임의 규칙을 스스로 정합니다. 이것이 빈자와 억만장자를 가르는 가장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부자는 시간으로 돈을 법니다. 부자들은 돈과 시간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시간이며 그들은 시간을 지배하기에 돈을 법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부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 되는 법, 돈의 심리, 부자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에 이 책,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심리학 책이 놓여 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